안녕하세요. 교육건축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축주님과 또 시공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집을 짓는 시공사는 상생의 관계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따져보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상생보다는 대체적으로 갈등의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채 이런 많은 집을 짓고 또 최근에는 집짓기 교육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 경험이 많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 저를 불러서 집짓기 교육도 받고 있겠고, 저희 회사에 집을 맡기는 분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점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좀 있어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저는 그 건축주님과 그 이제 저희 집을 짓는 저희 교육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염두를 하면서 집을 지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건축주님들이 저희들을 좋게 평가해야지만이 저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뭐 가장 첫 번째 이유겠죠. 또 그 관계가 사실은 늘 좋게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켜고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는 제가 오늘 이게 이 챕터가 지금 그 김 대표의 뭐 교육 잡설, 건축 잡설인데 좀 이런 관계, 실제적인 관계, 그러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 플러스 집을 짓는 이제 건축주와 또 집을 지어주는 저희 시공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인문학적 이야기라고 하긴 하는데, 고상한 말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뭐, 제목은 이렇게 하죠. 건축주와 시공사는 적인가? 아니면, 예, 친구인가? 뭐, 적의 반대말이 딱 이게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예, 친구인가로 하죠. 자, 제가 어젠가 그젠가, 예, 전원주택 내부 작업 중에 해가지고, 이제 경주대연리 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건축주님께서 좋은 말을 좀 써주셨어요. 읽어볼게요. 작년부터 수개월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같이 소통하며 좋은 집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여기까지 왔네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새삼스럽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되게 공감을 합니다. 이 과정을 교육건축은 함께 하려고 정말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집 짓는 일에 제가 보기엔 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볼 때마다 이를 즐기며 최선을 다하는 교육건축 식구들이 참으로 멋집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더 잘하라는 말씀이시로 받아들입니다. 저는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 건축주님이 경주 대연리 건축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이제 이 반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조금 집 짓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이제 건축주님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건축주님, 지금 경주 건축주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은 지 이제 거의 한 2년 넘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제가 지금 1년 반,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집만 짓고 데크는 저희가 안 했어요. 집을 짓다 보면 이제 건축팀에 이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데크가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선 밑으로는 저희들이 못 해드려요. 그 최대한 해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저희들이 뭐 인건비, 뭐 자재비, 뭐 관리비, 기타 등등 다 했는데 이 뽑아봤는데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안 나오고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이유로 건축주님이 이제 비용도 많이 들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그 이제 뭐 한두 분 데리고 와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데크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집보다 집이 이제 높이가 이 정도라면 집보다 데크가 높으면 비가 오면 데크에서 이렇게 당연히 집으로 그 물이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평이 돼도 사실은 안 돼요. 왜냐면 그 물 선험통으로 물이 비가 많이 온 게 뭐 50mm, 100mm 막 갑자기 쏟아지면 그게 물이 흘러서 넘치게 되고 스며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 데크를 특히 이제 이게 목데크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거의 이제 큰 이제 뭐 물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데 이게 돌데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막 주의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 되고 이제 장마가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보니까 이제 데크 앞에 있는 이제 베란다 앞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우리 그 발코니 창호가 있지 않습니까? 발코니 창호 쪽으로 해가지고 그 꺾어진 그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물이 많이 있다고 하시길래 사실은 저는 사실은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뭐 그쪽에 물 들어갈 게 하나도 없고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보일러 배관인데 난방 배관인데 그 배관이 뜯어졌다고 해서 그 이제 토대 위로까지 물이 토대 밑으로는 괜찮은데 토대 위에라고 있습니다. 그 바닥보다 좀 위쪽인데 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섞거나 단열재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주택도 사실은 그렇게 해도 물이 점점 스며들어서 습이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뭐 저는 100%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확인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드렸어요. 몇 차례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이제 직원을 쓰고 사람을 보내면 다 비용이지만 그런 비용들을 받지 않고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확인을 몇 차례 또 가서 이게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막상 방 안으로 이렇게 데크가 높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 안이 습이 보이는데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그 앞을 뜯어가지고 확인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렸는데 물이 이제 밑에서부터 또 에어컨이 옆에 있었는데 그 에어컨이 터진 것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당연히 그렇게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요. 100% 그냥 바깥에 데크가 건축주님께서 시공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업자들하고 시공을 했나 본데 그게 이제 넘쳐 흘렀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거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데크를 다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낮춰가지고 다시 돌 작업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한참이 됐어요. 지금 1년까지는 안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하셨는데 인슐레이션하고 석고를 달아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습이 찬 게
저희 잘못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댓글을 시공했으면, 저희가 가서, 그거를, 당연히 그냥 해드려야지. 죄송하죠, 사실. 저희 잘못이라 그러면요.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인슐레이션하고 섞어 가지고 와가지고, 두 사람, 최소한 가서 시공을 해드리고, 와야 되는 건데, 데크를 건축주님께서 시공하셨고, 데크 때문에 비가 샜으면, 원인 제공을 건축주님께서 하셨으면, 사실은 저희한테, 비용을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고, 왜 저희가 뜯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뜯을 때부터 제가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뜯었을 때 원인 제공이 데크라고 하면 그 비용들 저희들 갔을 때 하나하나 다 지불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집을 지어주시고 또 그런 원인을 그냥 밝히러 가는 거니까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건축주님이 원인을 제공하셨으면 그렇게 우리가 뜯고 확인해드리고 한 것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뜯은 건 교육건축이 뜯었으니까 저희들한테 빨리 하라고 안 하면 인터넷에 올려서 교육건축 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이 일을 안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이미지 지키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바보가 되는 거죠. 예. 신뢰는 상호적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축주님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동안에 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 원인 제공이 저희가 아니라 건축주님이라는 게, 100% 드러난 것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사는 이야기를, 이제 집에 대한, 집을 짓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는 이야기. 예,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을 짓다 보면 저희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는 올릴 거예요. 이 영상 올릴 건데, 또 좀 걱정되긴 하지만, 또 이제 몇 달 전에는, 이제, 보일러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제 다른 현장인데, 이제 방이 좀 빨리 안 따뜻해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돌려보십시오. 그게, 이제, 강화마루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비워두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떼우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 다음날도 방이 잘 안 따뜻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난방 배관이 수납이 잘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제 평형이 안 맞는 보일러를 설치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제가 집을 짓기 전에, 보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집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집을 이제 저희가 한 8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집이 한 35평 되는데, 설비가 30평형의 이제 보일러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게 용량에 따라서 25평, 30평, 35평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평수, 20평, 30평, 40평 이게 이런 단위인지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설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실내를 쌓아놓은 설비인데 저한테 이제 김 대표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닥이 30평이면
30평이면 다용도실이나 화장실이나 이게 좀 빠지거든요. 현관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30평짜리를 하게 되면 기름값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 석유값이요. 그래서 30평짜리하고 25평짜리하고 당시에 제가 35평짜리 뭐 25평짜리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해서 어쨌든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30평짜리하고 25평짜리하고 그 이제 이 난방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게 그 보일러의 단가는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그 설비에게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했었기 때문에 한 7만 원인가 차이밖에 안 나요. 7만 원인가 보일러 그 가격이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 전원주택 짓는 분들은 난방비 걱정 때문에 낮춰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 난방비가 많이 나오냐 이런 말들을 자기는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평형보다 뭐 다용도실, 현관, 뭐 어떨 때는 계단 이런 게 있죠. 빠지게 되면 이 평수가 맞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한다. 근데 앞으로 자기가 그 계속 그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이제 만약에 그게 평형수에 원래 이제 실평수죠. 그거 맞춰가지고 하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봐도 그 이후로 수십 채를 지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 제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들었거든요. 한 7년, 8년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하던 식으로 해서 해드렸는데 아마 그 이게 그 따뜻해지는 것에 민감하셨는지 알아보시고 한 5평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일러 용량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건축주께서 그 이제 저한테 실망하셨다고 하시면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건축주님께서 서비스 해달라는 게 어떤 거 50만 원짜리 있고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것들을 제가 최소한 2개 이상은 해드렸다. 사실은 또 뭐 이거 한 2개 이상은 해드렸는데 그런 걸 해드리면서 7만 원이 아까워서 예? 그거를 제가 용량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설비는 비용을 70% 먼저 주고 30%를 줘요. 보일러 단가하고 상관없이요. 도급으로 계약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비가 7만 원짜리 더 위에 용량 큰 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쓰더라도 저는 그 설비에게 주는 돈이 똑같다고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7만 원에 아까워가지고 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제 건축주님께서는 실망을 하셨겠죠. 근데 이런 집을 짓다 보면 뭐 교육건축은 실내건축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많고 어떤 거는 너무 황당한 이제 아까 지금 데크 문제처럼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나중에 집 짓고 나서 어떤 경우 이 경우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제가 지금 잡설을 늘어놓으니까 계속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기 뭐야 집을 다 짓고 나서 몇 년 후에 무슨 저기 뭐 이렇게 이제 야외에서 이제 텐트 좀 치고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콘크리트를 조금 이렇게 뭐 5m, 5m 이런 식으로 쳐달라 그러지. 그거 치면 저희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왜 안 되냐면 그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고생대로 하고 미장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비, 들어간 재료비, 뭐 운송비, 뭐 인건비를 딱 해드렸는데 한 150만 원인가 들었는데 50만 원 깎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이제 말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으려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많이 어렵고 주변에 이런 시공하는 친구들이 일을 잃고 폐업을 하거나 다른 일로 전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집을 짓고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좀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를 먹여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건축주님들도 집을 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또 양보하고 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건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제 영상을 좀 너무 길게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저희 교육교수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수석이 됐네요, 결국에는요.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